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여야 각 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개원 준비를 위한 체제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일 YTN 개원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 12시부터 이제 각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주제요 함께 보여주시죠. 네, 당청 수신 목소리 통할까라고 주제어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3년 만에 마련된 간담회고 국무회의를 이틀 연기하면서까지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향한 쇄신 목소리는 아무래도 국정운영 방식, 소통의 방식에 대한 쇄신에 대한 주문 아닐까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인 관련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있다가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오랜만에 갖는 건데 이거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사관계 정도로 만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 운영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거기에 대한 주문 같은 게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운영 과정을 둘러싸고 여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서는 처음 마련됐다. 또 청와대에서 오늘의 자리를 경청의 자리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또 내용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총선 결과의 참패만큼이나 공감을 주는 그런 강한 발언은 아니었었죠.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도였었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경청하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총선 반성하는 민심을 또 한번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정도로 강하게 표현할까 이것도 지켜보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좀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좀 뚫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각 분야에 이제 계신 분들을 만나서 환담을 하는 자리들은 일상적인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언론인들과 먼저 자리를 했지만 이게 어떤 분야별 만남 이런 것보다는 총선 이후에 이제 물리적으로 조성된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나 여당 지지도가 동반하락하는 어떤 국민적 정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분야별 현안에 대한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소통 의지라든가 좀 달라진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지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직접적인 어떤 설명이나 소통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보여준 자리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남은 임기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간담회 내용은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서인지 친박보다는 비박 후보들의 출마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쇄신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총선 끝나고 났었는데 총선에 대한 사실상의 친박에 대한 심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긴 좀 힘들겠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유기진 의원, 홍문정 의원 등을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대로 성사가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먼저 가장 최고 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지금 새로운 당선자, 서청원 당선자 이번에 되면 8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청원 의원이 본인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당의 대표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겨냥하지 않겠다. 오히려 당내 화합이라든가 야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일정하게 친박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원내대표든 뭐든 좀 나서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와대 오찬 회동도 지금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내부에 지금 오늘의 워크숍 내용도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발표도 좀 길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분들이 지금 할 얘기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과정에서 원내대표도 조금 정리가 되는데 친박들이 지금 본인들은 출마 검토해서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했지만은 최종 정의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여론도 예. 그렇고 당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정진석 의원 이렇게 2파전이 될까요? 지금 유력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그런 구도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직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 의원들의 어떤 출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만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나 이런 당직에 출마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처가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왔냐는 또 다른 비난 여론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출마가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이제 그 외에 는 이제 비박계로 지금 통칭되는 나경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충청권을 이렇게 좀 대표하는 그런 어떤 원내대표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경선으로 갈지 또 이제 합의 추대 형태로 당론을 모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사실은 친박 쪽만이 아니라 비박도 같이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키웠던 사람들은 친박과 관련된 그만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반면에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또 이제 친박의 기세 속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력에 대한 그렇게 신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과연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당이란 점에서 우회 정치를 했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친박 못지않게 비박들도 사실 희생을 입어서 비박들이 전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점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친박과 비박이 이제 또다시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의 추대론 얘기도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죠. 당에 이제 이런 어떤 자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어떤 절차가 있는데 이제 뭐 경선이라는 출마 의사가 있는 분도 있으면 경선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 추대까지 가기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표대결로 왔을 때 다시 과연 그 과거에 이제 뭐 그 계파 갈등의 구조나 그런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오늘 아마 당선인 대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런 어떤 표대결 구조를 지금 바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형성된다면 예. 나름대로 어떤 합의 추대 가능성 쪽으로는 기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문제가 이제 교통 정리에 나설 구심점이 지금 당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구심점이라는 것이 뭐 지금 원내대표로서의 당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아니라 서청원 의원 등이 중심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본인이 8선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장 이런 거 본인 나서지 않겠다,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은 당내 원내대표쯤은 거중저적을 하는데 충분히 권위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당선인 대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제 줄줄이 상처를 입으면서 지금 50대 지방자치단체장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거든요. 지금 보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당선된 경기도 지역구 여야 의원을 모두 불러서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당선된 분들을 좀 모시고 뭐 자리를 만든 것이고 또 그동안도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야당과 이제 협치라는 연정 형태를 해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상황 자체가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이 이제 크게 상처를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행보 하나하나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대권과 연결된 해석들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뭐 예. 남경필 지사로서도 뭐 상황이 맞는다면 장기적으로 뭐 전혀 그러게 된 꿈들을 뭐 없이 이렇게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당에 대한 진로라든가 뭐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목소리를 키워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책사로 뭐 이제 불리는 윤여준 환경부 장관,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에 뭐 추진 단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형식상으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좀 응모했다고 하는데 예. 윤여준 전 장관 정도가 그냥 공모에 응했겠습니까?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응했을 걸로 보고요. 예. 시민교육 또 시민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통해서 교육하는 이 책임을 맡는 단장으로 아마 응모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죠. 광역단체장 정도가 된다면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남경필 지사, 애초에 지금 그 현 야당 소속의 정무부지사도 임명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연정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남경필 지사뿐만이 아니라요,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광역단체장들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모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체장 기준으로 보자면 여소야대가 여러 군데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서울의 오세훈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방의 경남의 당시 김두관 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예. 안희정 지사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그래가지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체장이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중앙 정치는 계속 서로 이제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버리고 아니면 동물국회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방 정치,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했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들어와서 몇몇 군데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낭병필지사도 그렇고 충남의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제주지사인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제 아까 지적했다시피 현재 새누리당 계열에서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낙마하거나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50대 단체장 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제 그런 광폭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상상 많이 주목을 받았던 윤여준 장관이 들어갔는데 예. 도움은 되긴 될 겁니다. 도움은 되긴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 있으시고 상당히 능력도 있으신데 너무 여러 군데를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과의 박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각계각층과의 협력과 소통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정은 맡은 이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챙기는데 모든 힘을 쏟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다면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서든 성장 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언론도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대통령 선거 민의를 반영해서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은 뭐 원론적인 어떤 입장들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아마 그 부분보다는 오늘 이제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셨던 이제 언론인들이 박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그 소통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자막으로 나왔던 각계각층과의 협력과 소통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이건 이제 사실상 이번에 주문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예. 라는 한마디를 던졌다면은 국민이 야사롭게 바뀌겠구나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던 각계각층과의 협력과 소통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나부터 그동안하고는 다르게 소통을 위해서 나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던졌다면 더 좀 좋았을 걸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때 찾아봐야겠죠. 예, 지금 일단 이제 알려진 내용은 조금 언론적인 이야기선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다라는 이제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향은 뭐 좋습니다. 예, 방향은 어떤 좋습니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나눴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윤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와 손을 잡은 것,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에서 이제 남경필 지사 쪽으로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행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과 손을 잡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전까지 그 제3당 야당의 어떤 대선 후보와 손을 잡고 그 야당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분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어떤 진영을 옮길 때는 그 옮기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하는 것이 어떤 도리가 아닌가.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내야지만 아마 그런 조합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해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윤여준 장관의 인연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이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따져보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 나오기 전에 이제 안철수의 멘토로 알려졌다가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당 추진했을 때 이제 참여했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신당 추진했을 때 참여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민주통합당하고 합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출하고 이제 떠났다고요. 당시 이제 신당 추진위원회였었죠. 거기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총선 과정 속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이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었죠. 한상진 교수와 더불어서 이제 참여했었는데 창준위원장은 공동 창준위원장으로 참여했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창준이가 창당 작업 2월 2일 끝나고 나서부터는 별로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조금 객관적인 평론가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를 도와줬던 분이면 조금 지지하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왜 객관적인 평론가처럼 얘기할까? 그랬더니 그게 윤여준 전 장관의 특성 아니냐 했었는데 예. 이번엔 옮겨갔죠. 옮겨갔는데 아마 아까 자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정치적인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나왔다시피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연정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 본인이 평상시에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서 본인이 연구소도 만들고 운영해 왔었는데 마침 경기도 차원에서의 이런 조직이 생긴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에서 한번 맡아보려고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오늘 중앙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언론사 보도국장을 만난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진축안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오늘 45개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각층과 협력하고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소회를 밝히면서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안보를 챙기는 데 모든 힘을 쏟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로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안보를 잘 챙기고 미래 성장 동력도 꼭 만들어내서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인들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에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이따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의 전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신경전, 전당대회가 연기되나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이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손을 놓는 걸까요? 이제 현 국면에서는 아마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상황을 주도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원래 보자면 총선 전에는 김종인 대표가 공천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빠져버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도했죠.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혹시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빠져버린다면은 김종인 대표가 지적하듯이 이전에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더구나 국민의당하고 지금 새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심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이라면은 당이 급격하게 추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어가는 좀 강경그룹이라고 할까 이쪽들은 이제 김종인 대표를 싫어해서 좀 뭔가 조금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대표가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주면서 소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일단 이틀 동안 충돌을 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 쪽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일단 주도권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예, 표현이 굉장히 격한 예. 표현까지 나왔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비례대표 논란 때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강경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어떤 이제 이후에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역할에 대한 서로 갈등이 이제 표면화됐는데 현실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종인 대표 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긴 쉽지 않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계속 갈 때는 본인의 말과 지금 의지 달라 보이거든요.
나는 당권에 미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과 이후의 맥락들을 보면 미련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없이 과연 당신들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결국은 만약에 뭐 전당대 연기론,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의 장기화 이런 형태로 간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건 김종인 체제로 계속 끌려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당내 논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어떤 분열의 어떤 새로운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과거에 그 친노 패권주의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의 어떤 독단 체제는 바른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 중간에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일 때 당의 통합과 비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대표를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일단 총선을 치렀다면은 이후의 과정은 새롭게 뭔가 주도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의 양상은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다시 과거 세력에게 돌려주는 양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예. 이상적이라면은 이전에 문재인 대표가 통합 체제를 이끌어내 실패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와서 총선을 치러서 일정하게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총선은 일정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려준다 이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를 바꾸려면은 문재인 대표 중심의 동력보다는 이른바 50대 기술을 내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에너지를 받는 상황이 달라질 것인데요. 예. 최근에 논의 과정은 그쪽보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현 대표가 마치 협상, 거래, 역할 분담 이런 쪽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좀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 이상적으로 새롭게 개척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계속하는 것이 모양새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면은 예. 제3의 세력인 이른바 그 50대 기술을 내걸고 있는 세력이 당에 새로 치고 나가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전당대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에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전당대회 뭐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 분들이 있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대로 가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결국 이 문제를 경선 체제 전당대회로 갔을 때는 김종인 대표 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전 강한 어떤 뭐 차기 대선도 결국은 다음 대선은 차기 지도부의 몫이라는 말 속에는 예. 대선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해달라는 어떤 강한 주문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이런 좀 변수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당의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한 당의 국회의 지도부가 편성이 되면 당의 일부가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의 구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도부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맞으면서 정말 7월 예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연기하든가 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간에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선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50대 세력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끌어왔던 그 분야하고 또 이제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 이런 부분이 같이 엮여 있는데요. 약간의 현재 기세는 해결을 못하니까 연기론 쪽으로 약간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연기론 자체도 제가 봤을 때 20대 국회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또 한 번 동력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당내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 과정이 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당 상황을 좀 지켜보겠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전당대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에는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성식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의석수나 이제 전체 구성에 비해서는 개파의 복잡성은 뭐 1, 2당을 능가할 정도로 좀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이 각 뭐 중진들 또 뭐 공동대표 지도부를 형성했던 분들이 노리는 어떤 기대하는 바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그 상대적으로 뭐 아까 이제 국회 원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보면은 당내 전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예. 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구조들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최근 당내에서 이제 연립정부론 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그 야권 통합론에 대한 대응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야권 통합론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야 1대1 대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약간의 이제 모태를 야당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생겼는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이미 그런 대결 구조는 끝이 나고 정당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누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 얘기하고 다당 체제가 상당히 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다당 체제가 유지가 되느냐? 과거 같으면은 어차피 선거 가려면 1대1 대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연합정치, 연립정부 형태로 가면은 다당 체제와 현행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현재 당장 무슨 뭐 누구와 연합하거나 연립한다 이런 전제는 아니겠고요. 예. 지금 이제 선거는 총선 끝났으니까 다시 여야 1대1 대결의 과거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 비판 속에서만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진행돼 봐야겠고 어쨌든 간에 3당 체제가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봐집니다. 예. 혹시나 뭐 새누리당과의 연합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진 않겠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연합정부, 연립정부론을 연정을 얘기하는 것들이 뭐 양당 구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지금 1, 2당 뭐 과반에 한참 모자란 1, 2당으로서는 독자적인 정권을 구성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물리적 약점을 이용한 일종의 뭐 거래가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이런 어떤 계산 속에 나온 거라면 상당히 아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뭐 분명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야권과의 어떤 정체성 문제를 논하는 분도 있지만 예. 새누리당도 뭐 일종의 보수 혁신을 통해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는 누구든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면 연정의 파트너가 가능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현 야권 계열에서는 새누리당 쪽으로 기우는 거 혹시 기운다면 엄청 비판이 나오겠지만은요. 오히려 이상적인 정치 방향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각 정당들이 유연화되는 게 맞습니다. 예. 됐는데 맞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기류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형제 정당의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거나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지나면서 혹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트너가 바뀔 소진이 있긴 합니다만 당장은 이제 야권 계열이 한 묶음으로 묶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